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국사 장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토지제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전시과 제도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재 공략한국사 313페이지를 피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 일반적 특징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운영 원칙은 왕토사상이라는 게 원래 있죠. 고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토지 국유제가 원칙인데 이거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만 가집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가져요. 자, 그래서 나라가 땅을 줬다라는 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게임방 있어요. 게임방이 있는데 게임방의 주인은 게임방 사장님의 소유죠. 게임방 사장님이 게임방에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게임방 사장님은 나라에 몰래 세금을 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거냐면 공무원 됐지? 야, 너의 급여는 앞으로보다 지금은 나라에서 다 걷어서 그 다음 뭡니까? 현금으로 주는데 고려시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저기 있는 게임방에 가서 네가 게임방 주인에게 대신 세금을 걷어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농민한테 가서 그 농민의 땅을 잘라서 너 가져가 아니고 그 땅은 농민의 소유지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뭡니까? 농민들은 경작권만 가지게 하지만 실제로 농민의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농민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을 때 가서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운영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어떤 거예요? 관리가 무보수라는 거 아니죠. 관리에게 보수를 주는데 뭘 준다? 전지. 관리에게 보수로 전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 뭡니까? 면적이 다르겠지. 그래서 뭘 한다? 이거를 등급, 과입니다. 과. 그래서 과전이랍니다. 1과,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옵니까?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과전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를 줘요. 시지는 연료를 얻을 수 있는 토지예요. 대체로 산림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가스, 버너 이런 게 없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뭡니까? 떼서 뭡니까? 땔감을 가져와서 불을 지피죠. 그래서 뭡니까?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시지예요. 대체로 산림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보시면 전지와 시지를 줘서 무슨 과야? 전시과예요. 앞 글자를 따서 전지와 시지를 따서 뭡니까? 전시과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것 따로 얘기할게요. 고려시대에는 전시과고요. 조선시대에는 과전법이거든요. 근데 과전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때 이미 있어요. 자, 그럼 조선시대 과전법은 뭐야? 전지만 줘요. 자,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지만 줘서 조선시대는 과전법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눠줍니다. 전시과제도. 자, 일반 농민이 소유한 민전이 토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가서 민전에 가서 네가 세금을 걷어가라. 라고 하는 게 전시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시면 공전과 사전입니다. 보시면 공전과 여기 뭡니까? 시전이 아니고 사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원칙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거요. 수조권, 세금 징수권. 그래서 뭡니까? 나라에서 그냥 세금을 걷어가면 공전입니다. 왜? 세금을 걷어간 다음에 나라가 걷어갔으니까 나라 일을 위해 쓰겠지. 공전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렇게 전시과처럼 자, 개인 벼슬아치가 급여로 걷어가는 토지가 사전이에요. 자, 뭡니까? 소유권상 공전 사전 나눌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고려시대에는 세금을 거두는 땅이 누구냐에 따라 수조권에 입학해서 공전과 사전을 나눴다가 답이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전시과제도의 운영 원칙. 지급 기준은 문무관리로부터 군인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군인도 있고요. 그다음 한인, 백수예요. 18등급으로 나누어 공부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줍니다. 수조권 문급. 관리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지급받습니다.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공전은 수입이 국가에게 희속된 토지.
그 다음에 나라에게 낼 세금을 대신 저 관리에게 내라. 저 관리가 걷어간다. 라고 하는 게 사전입니다. 수조권이 개인 사원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급여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 물러날 때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운영 원칙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운영 원칙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조권상 공사전, 그 다음에 소유권상 공사전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예전에 아주 어려운 급수의 시험 문제를 낼 때 대비하라고 이걸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고려의 토지제도의 정비 과정 남아 있는 게 뭐야? 전식과 제도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본적인 틀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표로 미리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자, 태조 때 역분전이 있습니다. 역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우실 때 경목문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에서 뭡니까? 토지제도가 변화하는데 경목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 쉬워요. 기역자고요. 그 다음에 목, 기역, 이은의 순서예요. 이거를 잘못 외울 경우 어떻게 돼? 자, 경문목 외우면 망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해당하는 토지의 이름은 첫 번째가 역분전입니다. 자, 태조 때 후삼국 시대 전쟁을 많이 했지. 그래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뭡니까? 고려가 이긴 다음에 자, 네가 공이 맞냐 정리해서 공을 논한 다음에 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와 인품. 인품은 뭐야? 말 그대로 뭐야? 인간성이야. 야, 네가 열심히 싸웠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다. 너는 충성도가 높으니까 더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급여 체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너 예전에 공이 있으니까 줄게라는 개념인 거지. 자, 그럼 어떤 개념이야? 공이 있으니까 줬기 때문에 뭡니까? 새롭게 공무원, 새롭게 관리를 뽑았을 때 걔한테 줄 수 있는 땅은 아닌 거지. 너 새로 뽑았는데? 너한테 줄 기준은 없네? 라고 해서 뭐야? 새로 뽑는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호봉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경종 때 시정전식과입니다. 급여 체계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시정이란 말이 붙어요. 자, 그래서 전국적 규모로 시행했다. 이건 첫 번째 말입니다. 전국적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했고요.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합니다. 관리를 우대했다는 얘기인데 앞에 얘기했죠. 반납이 원칙인데 전현직 관리라는 건 어떤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태어났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살다가 그래서 영세고요. 그 다음 뭐야? 18살에 뭡니까? 임용됐습니다. 18세 임용됐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40살 몸이 안 좋아. 40살에 은퇴해요. 자, 그럼 뭡니까? 임용된 데부터 은퇴까지는 일하지. 현직 관리예요. 그러다가 은퇴한 이후에 뭐야?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했는데 또 오래 살아. 80살에 사망합니다. 사망했어요. 자, 그럼 뭐야? 40세에서 80세까지 뭐야? 은퇴했지. 그러니까 전직 관리가 되지. 그래서 뭐야? 임용된 다음에 언제? 사망할 때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반납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공무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뭡니까? 수조권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정전식과는 뭡니까? 자, 관직의 고하, 높고 낮음을 당연히 따지는데 자, 사색 공복 기준입니다. 처음에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가 유니폼 색깔이 다르지. 요걸 기준으로 하되 여기 뭐가 와? 인품이 있어요. 어떤 거야? 역분전의 성격이 좀 따라온 거죠. 역분전의 성격이 좀 따라와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뭐예요? 문제가 많았던 거지.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너 착해. 너 급여 더 줄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냐 인간성이 좋냐 안 좋냐는 뭡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말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걸 개정할 때 뭡니까? 당연히 인품을 배제해요. 관직의 고함한 기준, 객관적인 것만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막 지나서 문종 때까지 오면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사망할 때 토지를 반납하지. 관리됐다가 은퇴했다가 사망할 때까지 해서 이런 관리들이 누적되면 어떻게 돼?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어떤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전직 관리를 배제하자. 이거. 토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은퇴할 때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하다가 그 다음에 은퇴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할 때 반납하니까 퇴직금 같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은퇴할 때 뭡니까? 반납 시점이 당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불만이 많지. 해서 공금전식과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겐 공금전식과를 별도로 줘요. 공금전이라고 하죠. 줄임말로 공금전을 지급하고 뭐야? 공금전은 뭐가 돼? 공금전 또 세습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되 또 높으신 분들에게는 공금전식과를 별도로 줘서 불만을 무마하고요. 그다음 하늘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따 본문 보면서 할 건데 또 어떤 거냐면 이게 공무원의 뭐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율을 하면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있다 치면 예전에 뭐 10급 공무원, 뭐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있죠. 예전에 뭐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의 뭐 선생님들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립학교의 뭐 수위 아저씨 이런 분들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 급여 체계랑 별도의 체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등급에서 좀 낮은 관리들이 하늘과라고 별도로 뭡니까? 별도로 뭐 비정규직 같은 급여 체계가 있었던 건데 그걸 뭡니까? 그거를 전식과에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 흡수한 다음에 뭐 소멸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과라는 게 있는데 소멸됐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 자, 우선 보시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뒤로 갈수록 뭡니까? 토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식과 변화 과정에서 뭡니까? 전체 총 지급액은 감소해요. 전식과 제도가 변천할 때마다 총 지급액수가 줄어듭니다. 네. 자, 문신과 무신의 차별은 존재하는데 이게 변화할 때 뭡니까? 완화됩니다. 문신과 무신의 차별은 존재하지만 전식과가 개정될 때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함정 문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전식과를 개정할 때 문신과 무신의 차별이 강화되어서 무신정변이 발생했다면 틀려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원래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조금 준 거예요. 조금 준 겁니다. 문신과 무신의 차별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차별이 있어서 무신정변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큰 변화 과정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전식과 제도 이후입니다. 무신정변을 계기로 뭡니까? 붕괴합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전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틀려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몽고의 침입으로 붕괴하죠. 무신정변이 몽고 침입으로 붕괴한다 뭡니까? 원종 때 뭡니까? 원종 때 개경 환도한 다음에 녹과전 지급을 시도합니다. 전식과가 붕괴했지. 전식과가 붕괴하니까 뭡니까? 비슷한 녹과전 제도라는 걸 시도해서 뭡니까? 전식과 비슷하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근데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기 8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대농장 심화되고요. 고려 말에 과전법을 제정합니다. 과전법은 당연히 누가요?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했기 때문입니까? 신진 4대부들이 과전법을 추진해서 뭐 하는 거야? 신진 4대부 중심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 4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가 과전법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려 토지제도의 정비 과정, 그럼 책을 통해서 본문을 볼게요. 역분전. 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와 병사 등에게 관등의 고와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예요. 논공행상이다. 자, 처음에 싸웠기 때문에 처음엔 무신을 우대합니다. 역분전만 그래요. 당연히 뭡니까? 전쟁 과정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무신이 공이 많았겠지. 자, 이건 경기도의 하나의 직파이다. 이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시장전식과입니다. 경종이고요. 자, 공복제도와 역분전제도를 토대로 만든 전국적 규모의 토지제도입니다. 자, 관직의 고하를 사색 공복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품반영, 현직관리해서 직접 일하니까 직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직관리를 뭡니까? 일 안 하는 관리를 넓게 봐서 산관이랍니다. 직산관이라고 해요. 직산관.
직산관에게 분급했다. 그 다음에 한입니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 이게 주관적인 거지. 역분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불만이 많으니까 개정해요. 목종 때 관직만 고려합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등급 지급하는 기준 마련, 지급량도 재조정합니다. 요 전직 관리보다는 현직 관리를 당연한 것이고요. 무신보다는 문신을 우대합니다. 군인전도 전직과에 규정했다. 시고요. 경정전직과입니다. 문종제입니다. 전직 관리 배제.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를 또 줄입니다. 공업전 지급. 공업전직과를 법제화. 문벌규족의 5품 이상입니다. 경제 기반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문무반 차별 완화합니다. 앞에 얘기했죠. 무신과 군인에 대한 차별이 좀 줄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가 소멸. 나와있죠. 하늘과. 18등급 이외의 아주 낮은 관리들. 실무, 비정규직 같은 관리가 하늘과입니다. 나중에 정규직화예요. 전식과의 토지 지급 액수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걸 보시면 돼요. 경종, 목종, 문종이고요. 그래서 시정, 개정, 경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급 보시면 110, 110에서 170, 그 다음 150 해서 뭡니까? 지급 액수는 계속 줄어요. 뒷부분 가시면 뭡니까? 개정전식과 뭡니까? 뒷부분에 뭡니까? 시지는 아예 빼줘. 지급을 아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는 뭡니까? 지급 안 하는 등급이 더 넓어지죠. 전체적인 지급 액수는 줄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전식과 제도상 뭡니까? 가장 많은 땅은 과전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에서 고음전이 경정전식과에서 법제화 되는데 1번과 2번이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기타 등등의 토지들, 토지들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전입니다. 전식과 규정에 따라 문무반 관료에게 차등 지급. 1대 안에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에 얘기를 했고요. 공음전. 경전전식과에서 법제화입니다. 관리에게 보수를 주던 과정과 달리 문벌규정의 세습적 경제 기반 어떤 거야? 5품 이상 관리 본인에게 주고요. 그건 뭐야? 자식에게 세습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면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뭐야? 세습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음서제와 함께 무시험 선발이지 귀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인전. 한인입니다. 한간 애들이에요.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예요. 관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급 관료의 자제에게 뭐야? 그 중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지급한 토지 신신분의 세습이다. 무슨 얘기냐? 공음전입니다. 5품 이상 관리 본인이고요. 또 뭐가 돼?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그 자식은 뭐가 돼? 음서의 혜택이 있지. 어떤 거야? 무시험 뽑히지. 그다음 뭡니까? 해당하는 토지는 세습이 되죠. 따로 뭡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한인전이다. 6품 이하예요. 그럼 뭡니까? 6품 이하면 어떤 거야? 음서, 무시험 선발이 안 돼. 그럼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식은 뭐 해야 돼? 관리가 되려면 얘네는 오로지 과거만 봐야 돼요. 음서 대상자가 아니야. 그래서 관리의 자제 중에서 누구? 백수예요. 그럼 얘네가 이 관리의 자제가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뭘 해야 돼? 과거 시험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거야? 과거 준비를 하는 뭡니까? 어쨌든 뭡니까? 지금 일을 안 하니까 할 때 뭐야? 이게 장학금의 성격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음전은 5품 이하 관리 본인에게 준 거고 한전은 뭐야?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중에서 일 안 하는 애들이 과거 시험 준비할 때 그걸 지급하면 어떻게 돼? 생계가 되니까 공부할 수 있지. 관인 신분 세습 어떤 거예요? 관리의 자식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니네 공부에서 어지간하면 니네가 또 관리가 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시험이 나올 때 중요합니다. 많이 언급이 돼요. 자, 군인전.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입니다. 2군 6위의 군인들이 있죠.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됩니다. 자,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대 유가족이에요. 풀칠해라. 구분전직입니다.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고요. 시험 문제 역시 많이 나옵니다.
자, 내장전. 자, 왕실 경비. 왕실 안에 있는 뭡니까? 토지다. 지급된 토지다. 공회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입니다. 관청이 보유한 땅이고요. 관청에서 이걸 뭡니까? 경작해서 관청의 운영 경비예요. 자, 사원전. 사원에 지급된 토지로 면세입니다. 종교 사원의 토지죠. 자, 외역전. 향리에게. 지방의 향리에게 향역 대가. 지방에서 향리가 세금 징수하지.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향리직이 자식에게 세습됐기 때문에 세습됩니다. 자, 공신전. 공신에게 별도로 지급된 토지입니다. 세습되었다. 여러분 공신전은 어지간하면 세습이 돼요. 자, 영업전이다 해서 고려시대 관리설이 군인에게 지급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영업전이에요.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내장전, 공신전 등이 영업전인데 세습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영업전이 아닌 거 골라라 라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 영업전 골라라 이런 문제보다는 그럼 앞에 얘기했던 뭐야? 가장 넓은 땅이 뭐야? 전치과에서 과전이지. 그럼 과전이 답이 돼요. 영업전 아닌 땅 골라라. 왜?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민전입니다. 농민 사유지예요. 애매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기증할 수 있고 임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사유지예요. 전시과제도와 더불어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이 사유지에 네가 세금 걷어가 이게 전시과지. 자, 형성은 자,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해 형성됩니다. 자, 조세부담. 농민 사유지인 민전은 수조권상으로는 공정이지만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려시대 토지제도에서 뭡니까? 공사전은 수조권상으로 구별하는 게 원칙이다. 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원칙은 그래요. 소유자는 국가의 일정한 세금 10분의 1을 냅니다. 자, 소유자 대부분 경작지는 개인 소유자인 민전이지만 왕실이나 관청의 소유도 있어요. 자, 국가 소유 토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뭐 내장전, 관두전, 뭐 군전 뭡니까? 공회전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어감이 소유한 토지가 왔죠. 그 다음 전시과제도의 붕괴 농장 확대이다.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제도가 원칙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원칙대로 운영이 안 돼요. 이제 불법적으로 토지를 하거나 막 토지를 빼앗는다거나 막 하는 거지.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듭니다. 자, 이러한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요. 해서 전시과가 붕괴하고 뭐가 농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과전 지급 원종 때입니다. 자,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종 때 강화도에서 개격으로 환도한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녹과전을 지급합니다. 자, 내용은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해서 경기 8년에 지급했고요. 한계, 이러한 미봉책이다. 실패한 거예요. 자,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녹과전 제도의 실식을 읽어보시고요. 자, 대농장 확대입니다. 권문세족이 권력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토지와 몰락한 농민을 모아 농장을 형성, 권력으로 땅을 빼앗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권문세족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지. 자, 국가 지정은 고려 말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과전법식이다. 이성계 위화도 회군 이후 권문세족의 토지와 사원전을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뭡니까?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고려의 토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닌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자,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 인정한 것이다. 맞아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조 때 역분자는 관품에 따라 토지를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죠. 그건 뭐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이 있는 신하에게 뭡니까? 땅을 준 거지. 답이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전시과의 완성은 문종 때 경전 전시과입니다. 자, 문무관 차별이 완화되었다. 이거 앞에 얘기했죠. 문무관의 차별이 조금 줄어요. 자, 다음에 공음전, 외역전, 내장전은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이다. 얘기했고요. 자,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문무, 그 다음 전현직에게 지급. 현직과 문실을 우대했다. 이거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품의 요소만 뺀 거지. 답이 2번이다. 좋은 문제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토지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뭘 묻는 거냐? 고려의 토지제도를
가장 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역분전이 맨 앞에 와야 돼요. 역분전이에요. 의식이 맨 앞에 와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화랑 인투이지. 이게 시정전식과입니다. 그 다음에 관직에 따라 전현직자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것이 개정전식과지. 전현직자까지 주네요. 그 다음에 문무현직자 전직관리를 배제했다. 이게 경전전직과. 거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토지의 종류에 관련된 거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여기 단원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해요. 따라서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영상 여러분 강좌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일주일 완성, 뭐 5일 완성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이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는 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꽤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 실제로 한능검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고려시대 토지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구분전은 하급관리 및 군인의 유가족. 이게 구분전이지.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건 군인전입니다. 군유기의 중앙군 군인 지급하는 것이 군인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지급. 한인전 앞에 얘기했죠.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중에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주는 일종의 장학금이다. 네,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뭡니까? 전시과입니다. 자, 관직과 직업복무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뭐야? 수조권입니다. 수조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도 그렇고요. 조선시대도 그래요. 세금 징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총 정리했고요. 여러분, 이 정도를 뭡니까? 숙지해 놓으시면 여기 관련된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